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전국 최저 수준이에요. 10년이 되도록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장님? 담당하시는 부서예요, 국장님께서. 10년 동안 변화가 오히려 점점 금액이 내려갔어요, 1인당 금액이. 존경하는 심홍순 의원님도 이 사업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학교 배치가 굉장히 안 맞는 실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교를 신축하는 것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답이 아니다. 이 연구 용역이 부족했다면 빨리 연구 용역비를 예산을 마련하셔가지고 원도심 기능을 해보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리스 트랩을 설치하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요. 문제점이 분명히 확연히 있는 거를 인지하고 계셨죠. 근데 인지하고 계셨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왜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급식실 가시면은 후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요. 하나 갖고 해요. 모달을 따로 해서 돌려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들 안 하신다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런 전기안전관리 업체, 이런 업체들을 관해업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창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관해업체를 사용해서 당시 화재 발생했을 때 대응이 상당히 늦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업체는 지근거리에서 달려올 수 있는 관내업체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요청드립니다. 국방부에서 정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 중에 학교가 총 몇 개 위치하고 있고 그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까? 제 지역구인 경기 북부인 양주의 경우에는 저희들 부사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받은 사례가 안타깝게 하나도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이 소극적인 행정의 결과다. 경기 진학정보센터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의 구성원이 혹시 몇 분인지 아시는지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사람 비율이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센터를 경기 진로 진학센터로 그때 개편해서 그 진로 선택이라든지 진학에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이렇게 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력 문제로 인해서 정말 교육청이나 각 지원청에서도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인력 배출 기준 때문에 정말 노동자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인력 배출 기준을 조금 낮춰줄 생각은 없나요?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매년 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시설공사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경기도 교육청의 시설공사, 부실공사에 관련된 말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돈만 줄 줄 알지 제대로 공사 감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흉악 성범죄자가 거주지로부터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학생 110여 명이 다니고 있는 수기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뻔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걸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지원청과 돌아다니면서 구령대 관련된 조사를 요청했고 그 실태를 좀 파악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제기는 일제 잠재라는 차원이었고 두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였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걸 문화공간 또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이제 변화시키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원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학생들도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런 존재였구나 구령대가 그런 것도 생각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그원 침해 건수는
1년 새에 2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권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교권 보호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교권 침해로 또 가해 학생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보면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정원이 증가를 했어요. 학교 현장은 줄었어요. 이게 지역교육청의 시설과는 보통 밤 10시 넘어야 퇴근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은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 왔는데 교육자치법은 개정을 하면서도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고 폐쇄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끔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 신설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변화하고 또 신체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서 생활 리듬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장시간 학생들이 현장에 앉아 있고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북목, 구분등, 척추 측만증, 골반 이상 같은 신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본 의원은 이 내용들을 각 학교 지원청을 행정관한테 돌아다니면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질문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니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을 좀 표하는 바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교육청의 한결같은 입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동료 외에 현재로선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이 법이 이렇게 나와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안전관리를 할 설비 유지관리자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저는 이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먼저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일어난 성비 사건이 132건이에요.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 감사나 어떤 그 처벌 수위를 더 높여서 성비를 절대 못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진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그 부분을 또 피할 것이고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공개를 해서 그 학교에 진짜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육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